아, 가, 나, 다, 라, 마, 아, 에, 이. 그리움 찾아간 별밤. 별과 바람도 머물다가는 고요히 돌아앉은 홍천 강변의 별밤. 해바라기가 있는 삐뚤한 창가에 별빛 하나가 쏟아진다. 그리움에 젖은 눈빛처럼 풀잎에 내리는 밤이슬마저도 아리하다. 그때는 몰랐던 속삭임 같은 언어들이 오늘따라 더 뜨겁게 솟아오른다. 물안개 속에 곤히 잠든 새벽까지 별바라기 하는 집시 같은 가슴에 들국화 한 송이 피어오른다. 들꽃의 삶, 아무데라도 털을 탓하지 않고 누구나 반갑게 반기는 고운 모습은 어쩜 울루나 닮았나 그립다. 유년의 봄, 두엄지게 무겁게 지고 가던 아버지 따라 나선 봄날 아침, 흐르는 땀 씻으며 바라본 앞산 진달래는 연분홍으로 곱고 징검다리 건너가는 나무꾼의 밀짚 모자에 진달래 한 송이가 꽂혀 있다. 산다랭이 논 언덕배기에는 냉이꽃이 한들한들, 동구박 밤머리의 아지랑이 아롱다롱. 안악들이 담고 있는 봄내음에는 쑥과 쓴바귀 한 소쿠리씩 담겨져 있었지. 된장 쑥국 끓여놓고 아버지를 기다리던 어머니 가슴에는 어떤 봄이 피어났을까. 그때 그 봄을 생각하면 언제나 먹먹해지는 내 유년의 봄. 누가 더 아플까? 아이가 장미가 이쁘다고 덥석 잡았다. 장미는 꽃잎이 떨어지고 아이는 가시에 찔려 피가 난다. 남한 강변에서 벙벙하게 갇힌 듯 잔잔히 출렁이는 물살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분간 못할 강변에서 하루 휴가를 얻어본 시간을 휴가 보낸 안식이었다. 강을 내려다보는 앞산의 침묵, 그건 침묵이 아니라 사색으로 전하는 은어였고 잔잔한 물결 파동은 서로가 주고받는 속삭임이었다. 뒷산 그림자에 잔뜩 세민한 앞산 점점 강가에 내려와 어느새 물살을 꼭 품고 있다. 지우지 못하는 편지, 아주 오래전에 써둔 편지입니다. 언젠가는 만날 것 같은 그리운 사람 생기는 날, 그때 보내려고 써둔 편지입니다. 아직도 보내지 못한 편지는 책갈피 속에 예쁜 단풍잎처럼 지금도 곱게 빛이 납니다. 그때가 꽃피는 시절이었나 봅니다. 첫사랑도 짝사랑도 아닌 감정이 세월이 하도 많이 흘러 버려진 줄 알았더니 지금도 잊히지 않고 수시로 고개를 내밉니다. 먼 고향집 시골 뒷동산에 봄밤이 오면 소쩍새 울음소리에 백엔잎을 적시고 별이 쏟아지는 여름밤에는 어딘가에 있을 그리움을 찾아 별을 헤아리다 잠이 들곤 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잎과 함께 물들어가는 속삭임의 언어들, 겨울에는 장독대에 내리는 한방눈으로 순박함을 소복소복 쌓아두려 했던 정성들이 연심으로 끌어올라 썼다 지우고 지웠다 또다시 써내려갔던 사연들이 지금도 마음 한켠에 홍시처럼 주렁주렁 받아줄 사람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안개 속처럼 희미하기만 한데 보내고 싶은 마음은 왜 멈출 줄을 모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노을은 유난히도 붉게 서산을 태웁니다. 서산 너머 아직도 보낼 곳 정하지 못한 사연,
붉게 붉게 태우고 있습니다. 단풍 구경. 곱게 물들어간 단풍에 반해 감상을 하려는데 갑자기 어느 할머니가 뛰어들어 나 어때 하며 사진을 찍어낸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는데 단풍처럼 곱다고 하며 기념으로 사진 한 장 부탁할까? 산청골의 홍시. 세상에 공짜 맛이 제일 좋다더니 그 말이 맞더라. 산청골 홍시는 먼저 보는 사람이 주인이란다. 근데 아침에 따온 홍시는 공짜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공짜 홍시더라. 고향으로 달리는 여름 이야기. 갔다 온 오이의 상큼한 냄새처럼 고향의 이야기가 산뜻한 향기로 다가온다. 할아버지가 꼬아서 만들어준 노끈은 오이처럼 잘 자라라고 달아주었던 소품. 칼질하듯 자를 때 풍겼던 그 냄새. 할아버지 사랑으로 노란 꽃술에 앉는다. 긴 장마비에 징검다리 비틀거리고 송아지 꿀집 위에 들꽃 몇 송이가 피어 있었다. 저녁 노을은 골짜기 옹달샘에 붉게 물들고 서산 너머까지 붉게 물들었다. 할머니가 피우던 모깃불 수경기 매캐했는데 지금은 향기로 매달리는 여름밤 고향엔 할아버지도 없고 할머니도 없다. 내 가슴에 쓰고 있는 여름 이야기뿐이다. 바다는 파도로 말을 하나 봐. 파도도 내 마음 같은가 봐. 따스한 아침 햇살에는 은빛 언어로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저녁 노을에는 울렁울렁 넘실넘실 감동으로 답하고 어쩌다 화가 나면 바위 앞에서 더 크게 고함을 질러가며 화는 이렇게 털어내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살아가자고 위로를 해줘요. 넝쿨 장미가 담장을 넘는다. 서로 먼저 나 좀 봐달라고 난리다. 그대로가 다 예쁜데 먼저 넘는다고 홀로만 예쁜 게 아닌데. 행위는 좋기만 하다 똑같이 다 예뻐서 나도 터뜨리고 싶다. 모르겠다. 어느 것이 더 오래 찡하게 남는 걸까? 첫사랑? 짝사랑? 꽃구경. 한창이라 하길래 서둘러 갔더니 꽃은 건성 보이고 스치는 여인의 옷차림만 화사하게 눈에 띄더라. 고백 하나. 얼마 전에 아는 여자한테 그냥 안부로 카톡을 보냈는데 답이 없다. 사정으로 늦을 수도 있으련만 초조함이 이만저만 아니다. 만나자는 말도 아니었는데 왜 이러나. 벚꽃을 보며 터뜨리고 싶다 이제는. 나도 너처럼 남김없이. 목련꽃. 딱 보는 순간 왜 처녀 가슴 봉어리로 보였을까? 내 눈이 불량해서 그랬을까? 아니다. 표현이 서툴러 그렇다. 공부 좀 해야겠다. 시골 다방. 무슨 차를 주문할까 차림표를 훑어보니 11가지나 적혀있다. 왔다 갔다 하는 아줌마 한 명이 손님인지 도우미인지 헷갈리게 한다. 촌로 두 사람 옆에 아줌마 한 사람 웃음이 간사스럽다. 뽕짝 한 곡 흘러나올 것 같은데 낡은 스피커는 먹통이다. 사은품 컵에 냉수 한 잔 들고 온 그 아줌마가 커피나 한 잔 사달란다. 모른 채 할 수 없어 그러라 했더니 커피만 홀짝 마시고 다른 남자 옆으로 가버린다. 커피 한 잔 도둑 맞았다. 등산길에서 큰일 났다. 산이 좋아 산에 왔는데 보이는 건 하나뿐이다. 빨간 등산모 하나뿐이다. 기분 좋은 날 시외 버스 탔는데 옆자리에 인상 고운 여인이 와서 앉은 날 택시를 기다리는데
뒷줄보다 앞줄이 짧은 날. 장마철 우산도 못 챙겼는데 날씨도 내 편이냐 마냥 좋은 날. 들꽃. 얼마나 보고 싶으면 저리도 곱게 아무 데서나 기다리고 있을까. 단풍나들이. 옷차림도 단풍도 서로 고와서 누가 더 고운지 알 수 없으니 돋보기 만든 이의 마음을 알 듯하구나. 지리산 단풍. 코로나가 계곡도 위협을 했는 걸까? 단풍도 거리두기를 하는지 마스크를 쓴 듯 반쯤만 보이는구나. 그래, 내년에나 다시 보지. 지심도 동백꽃. 얼마나 외로이 기다렸기에 그렇게도 붉게 타올랐느냐. 출렁이는 파도, 파도뿐인 저 수평선을 향해 그리움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리도 붉게 타올랐을까. 아, 바람도 무심히 지나는 저 동백섬 끝자락 사라져가는 갈매기 소리마저도 아리게 들리는구나.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사랑과 그리움은 그렇게 뜨거운 거라고. 백담사 늦가을. 계곡바람에 툭하고 떨어지는 낙엽. 하나 던지는 말. 좋은 만남은 때가 있는 거라고. 겨울 노목. 설봉산 계곡, 굴참나무, 노목 한 그루. 겨울을 견뎌온 묵묵함에 가린 것 하나 없어도 어린 나무들 고개를 조아린다. 하산하던 중년 한악 어린아이 손잡고 할아버지 지나가게 길을 비키자고 한다. 모자 달린 등산복에 마스크도 했는데 용케도 알아본다. 굴참나무 노목 한 그루 어여가라. 따뜻한 미소 짓는다. 울릉도. 처음으로 신청한 섬여행. 출발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벌써 잠을 설친다. 처음은 언제까지 이것을 겪어야 하나. 밤손님. 인기척도 없는데 강아지가 지저댄다. 아, 계집안에 달빛이 들어와 있네. 말화살. 너는 왜 맨날 그러니? 뭐가? 모르면 그만둬. 시인들에게 고함. 당나라 시인 백낙천은 시를 지으면 자기 집에서 심부름하는 노파에게 읽어주고 어려워서 모르겠다고 하면 쉽고 재미있다고 할 때까지 고치고 다듬고 퇴고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한다. 문인이라는 이름으로 격있는 체하는 사람을 만나면 길을 가다가 딱 인분을 밟은 기분이다. 문학이 도대체 뭔가? 사람 사는 이야기 아닌가? 시구 한두 군데쯤 뜻을 숨겨놓고 독자가 금방 알아보지 못해야 우수한 작품인가? 보물찾기 게임은 아닐 텐데. 병원에 가면 환자가 차고 넘치듯 시동인회에 들어보면 시인이 차고 넘쳐 서점 한편으로 밀려난 시집 코너에 시들이 애처롭기만 하더라. 노인이 되어 보시라. 시인이 되기 전에 심성 공부가 먼저였구나. 깨닫게 되더라. 기교보다는 진심인 우선인 걸 알겠더라. 동심의 길. 동심은 우리들의 아름다운 고향이며 동심의 길은 미래를 향한 우리들의 희망의 길입니다. 혼자 걸어도 좋고 함께 걸으면 더 즐거운 길. 희망이 넘치는 동심의 길. 동요 할아버지가 꿈꾸는 아름다움 세상을 위한 벽돌이 하나하나 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동심의 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미세한 점 하나까지 품은 작은 연못 둘레길. 이름하여 이천의 명승지 안흥지에는 천지의 비밀방이 열리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말만 모여 크고 작은 꽃바구니에 담겨 과거, 현재, 미래를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오선지에서는 동요가 날개를 달고 신나게 그네를 탑니다. 밤에는 슬그머니 별들이 내려와 놀고 낮에는 지나는 바람도 구름도 쉬었다 가는 아름다운 길을 봄볕의 병아리들처럼
맑고 고운 웃음소리로 넘쳐납니다. 아침 이슬처럼 초롱초롱한 어린 잎새가 재롱을 떱니다. 뽀송뽀송 들리는 참새들의 노랫소리가 이쁘기만 합니다. 동심은 천심이고 양심이며 자연과 같은 마음입니다. 태초에 창조주께서 세상을 열 때도 가장 먼저 만들어준 길의 동심의 길이라 믿습니다. 누가 이 길에 차마 조각 휴지라도 버릴까요? 동심은 우리들의 아름다운 고향이며 동심의 길은 우리들의 미래를 향한 희망의 길입니다. 동요는 희망이며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어느 날 유치원 창너머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도 금방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아, 이보다 더 맑고 싱그러운 소리가 어디 또 있을까?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노는 소리도 노래 같은데 그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는 바로 하느님이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며 세상을 밝혀주는 천상의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심은 첫눈처럼 때묻지 않는 순결입니다. 흰눈처럼 깨끗한 해맑은 동심의 선물인 동요는 엄마가 최초로 불러준 노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동요 한 곡이 탄생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져 다가왔습니다. 동요 한 곡을 불렀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즐거운 함성도 함께 들렸습니다. 동요 한 곡을 불렀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즐거운 함성도 함께 들렸습니다. 동요는 아름다운 희망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동심으로 100세 시대를 노래하는 동요 할아버지 이인환 100세 시대의 SNS를 달구는 진솔한 노인의 노래. 요즘 SNS로 통칭하는 유튜브와 블로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밴드, 카카오 스토리 등을 통해 늙어가는 길이라는 시가 널리 유통되고 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인류의 꿈이었던 100세 시대이기에 은퇴 후 이전 세대들이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걷는 실버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널리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인기 낭송가 고은하 작가가 제작한 낭송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낭송을 좋아하는 이들이 공유하고 있기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입니다. 무엇 하나 처음 아닌 길은 없었지만 늙어가는 이 길은 몸과 마음도 같지 않고 방향 감각도 매우 서툴기만 합니다. 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습니다. 때론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합니다. 시리도록 외로울 때도 있고 아리도록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이들이 시인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퍼나르고 있으며 심지어 내용은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제목만 살짝 바꾼 표절실도 등장했다는 것이다. 물론 가짜가 생기는 것은 그만큼 진짜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웃으며 넘어갈 수도 있지만 문제는 대중이 아직 진짜의 주인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 시집을 통해서 대중들이 진짜의 주인을 분명히 인식하고 시를 인용하거나 낭송할 때는 시인의 주인을 분명히 표기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늦게라도 이렇게 진짜의 주인을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소통과 힐링의 시리즈에 옥고를 맡겨주신 윤석구 시인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세대 간의 소통과 힐링의 장을 펼치는 시인. 하고 싶은 것이 많았다. 어릴 적에. 그때 그 소년이 아직도 내 안에 놀고 있다. 왜 시를 쓰냐고.
시인은 1940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서 우리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 빚어낸 가난과 기근,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산업화 시대를 겪으며 평사원에서 에이스 침대 사장으로 은퇴하기까지 산업화 시대의 역군으로 젊음을 바쳤다. 동시대의 젊은이들이 그랬듯이 시인도 젊은 시절에는 꿈이나 이상보다는 생계가 우선이기에 생업에 종사해야 했다. 왜 시를 쓰냐고? 애는 시인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살았던 실버 세대들이 은퇴 후로 미뤄두었던 일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펼치기 위해 평생학습, 현장을 찾는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다. 그만큼 공감하는 세대들이 많아서 SNS를 달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병원을 가도, 식당을 가도, 카페에 들려도 사람이 아닌 기계에게 말을 걸어야 하고, 노인은 두렵다 중에서. 노인이 되면 사라지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를 어찌해야 할까? 치매 예방 연습이라 하여 사랑이라는 글자를 쓰고 지우고 해봤는데 가슴에 새겨진 글자는 지워지지 않는다. 가슴에 새겨진 글자는 지워지지 않는다. 사랑, 노인이 되어도 지울 수 없어 아프다. 사랑, 지울 수 없어 아프다. 시인은 시어 선택을 어렵게 하지 않는다. 현학적이지 않고 솔직 담백하다. 그래서 더욱 친근감 있게 다가온다. 아울러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사회적이고 가장 사회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세계화 시대의 문학이 갖춰야 할 핵심을 잘 잡고 있다. 그래서 시인의 시들은 100세 시대를 펼쳐가는 사회를 향해 노인의 입장에서 소통의 장을 활짝 펼쳐 보이고 있다. 기계화 시대에 소외받는 노인들, 핵가족화가 되면서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야 하는 노인들의 문제는 사회 구성원인 전체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풀어가야 할 문제다. 기계화 시대가 아무리 편하고 좋다 하더라도 기성세대인 노인의 편의도 함께 살펴봐야 할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세대가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하다 보면 사회는 갈등의 골을 채울 수 없다. 시인은 시의 사회적 기능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노인이여 갈대의 노년을 잠시라도 보시라. 갈대꽃에 아름답게 보이는 꽃만 보지 말고 바람에 순응하는 자연의 섭리와 순리를 보시라. 노인이 되는 것은 삶의 한 과정이며 순서이지 특권의 자리가 아니더이다. 노인이 특권은 아니다 중에서. 노인의 불면증은 어쩌면 그간 못다한 여가를 즐기라고 준 선물일지도 모른다. 노인의 불면증에서.